안녕하세요. 단독자TV 단독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역사철학 강의 1부 녹화를 했었는데 원래 빨리 이제 2부를 올리려고 했으나 설 연휴와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바로 올리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원래 말씀드리기로 했던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정신, 헤겔이 얘기하는 정신과 이성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유는 바로 정신과 이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신은 물질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헤겔은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정신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또한 스스로 내부에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헤겔은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 충실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봤던 거죠. 자, 이러한 정신의 자기 충실성과 내부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본성이 자유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헤겔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이 정신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정신은 스스로가 모든 조건을 스스로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자유로서 느낄 수 있다. 내가 얼만큼 자유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의 정신이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유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 마음대로를 의미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를 말하지 않는다고 헤겔은 생각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바로 자신의 참모습이라고 하면 본래 모습이겠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을 바로 자유라고 한다라고 헤겔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겔은 이러한 정신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충실성이 끊임없이 자신의 본성인 이 자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판단하고 반성을 그럼으로써 내가 자유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신이 역사 또한 이끌어간다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려가면서 결국 역사는 수정과 보완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수정과 보완을 거친다. 그러면서 순수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간다라고 헤겔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헤겔은 이렇게 자연과 정신이라는 것이 세상엔 존재하는데 자연과 정신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자, 자연과 정신은 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정신. 자, 자연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먼저 예로 드는 것이 씨앗을 예로 듭니다. 씨앗 안에는 이것이 줄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잎사귀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종의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잠재. 이게 있는 거죠. 정신도 유사하다라고 헤겔은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씨앗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듯이 정신은 정신의 최초 모습에 이미 역사 전체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이 씨앗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줄기와 잎, 열매와 같은 잠재된 어떤 그러한 가능성을 담고 있듯이 정신도 정신의 최초 모습에서부터 이미 역사 전체를 잠재적으로 담고 있다. 이것을 그래서 실현시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그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헤겔은 봤던 거예요. 네. 여기 밑에 부분이 좀 잘리는 것 같은데 위에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이 실현을 시켜가는 게 바로 이게 이게 발전 과정이다. 역사 발전 과정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정신은 이제 자신의 본성인 자유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은 본성이 뭐라고?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자유가 자유가 그냥 자유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세상에서 완전히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헤겔은 말을 합니다. 자, 정신은 내 본성인 자유가
자유가 세상에 완전히 펼쳐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겔이 역사 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 본성은 자유라는 것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자신의 본성인 자유를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리죠. 실현. 예. 이게 목적인 거예요. 예. 실현하는 게 목적인 거죠. 자유를 현실에서. 그죠? 자, 자유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것이 해겔은 이러한 실현은 한두 사람의 어떤 뛰어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자,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유는 어떤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자유의 완전한 실현은 전체적으로 개개인이 아니라 특정 개개인의 자유가 나라와 민족 전체의 자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민족, 나라 전체의 자유를 대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자유가 아니다라고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겔은 정신의 단계, 이 자유가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에서 자유가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국가나 민족 이런 것마다 결국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봤던 거예요. 자, 이는 역사의 발전 과정을 일종의 한마디로 철학적으로 봤던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겔이 얘기했던 정신의 본질이 자유라고 얘기했던 그 해겔이 이 자유의 발전 단계를 얘기하는데, 자유의 발전 단계가 상당히 재밌으면서도 이 역사 철학 강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나올 영상이 몇 부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어서 뒤 나오는 영상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의 발전 단계, 역사의 전체 과정을 앞에서 자유를 펼쳐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애초부터 자유를 가지고 있거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애초에 자유인식, 자유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으면은 애초에 알고 있었으면 역사 전체 과정이 자유를 펼쳐가는 과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애초에 사람들은 자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죠? 인류 초기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인류 초기 역사 어떤 형태냐? 자, 정신이 바로 스스로가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숙한 상태인 거예요. 미숙, 성숙하지 못한 상태.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인간이 스스로가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리가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한마디로. 자,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에 대한 것에 대해. 자, 이때 이러한 세상, 이러한 인류 초기를 바로 해겔은 언제라고 봤냐면은 동양세계라고 봤습니다. 동양세계. 동양세계라고 하면은 진짜 뭔가 좀 뜬금없이 들리실 수가 있겠는데 언제 동양세계냐면은 진짜 예를 들면은 고려, 조선 이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뭐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이럴 때 있죠. 뭐 을지문덕 장군과 싸웠던 수나라, 아니면은 뭐 안시성 전투에서 양만춘 장군 맞나? 어쨌든 그 사람과 싸웠던 뭐 장태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중국, 한국 이 동양세계 자체를 인류 초기에 이 초기 단계라고 해겔은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러면 이때를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때 당시에 이 정치의 특징이 있죠. 바로 왕입니다. 왕. 군주죠. 이 왕만 바로 자유로웠습니다. 자유인이었죠. 자유인.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은 왕, 그리고 통치자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치자를 위해서 백성들은 어떠한 마인드였냐? 순응하고 복종하는 마인드였어요. 그리고 희생한다라는 것을 마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은 내 군주와 내 통치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이상한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심지어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때는 한마디로 해겔이 봤을 때
자유가 상당히 거의 희박한 상태라고 봤던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죠? 해겔은 이러한 동양 세계를 바로 통치자가 자유가 있어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기가 지나면 어떤 시기가 찾아올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자유발전 단계의 유년기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럼 유년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오겠죠. 청년기, 이때가 바로 그리스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년기도 있겠죠. 성년기는 언제냐? 이때는 로마 시기입니다. 해겔의 기준입니다. 그리스가 왜 청년기냐? 왜 유아기인 동양 세계보다 낫냐? 바로 직접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표를 던지고 그리고 자기가 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인 겁니다.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죠. 그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 시기가 완전한 자유를 실현한 시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바로 노예의 존재와 여자에 대한 대접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여자와 노예는 이 당시에 뭐가 아니었죠? 그리스에서는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는 귀족 계층과 시민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이루지 못한 세계라고 해겔은 봤던 겁니다. 자, 로마는 그러면 그리스보다 왜 좀 더 나을까? 왜 나을까? 바로 노예는 있었지만 여자에 대한 대우가 여기서 조금 개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공화정이라는 것이 도래하고, 또 공화정의 체계가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군주제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이 정신, 자유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청년기보다는 좀 더 나은 성년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해겔의 기준에서.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부분이 이해도 되면서 그래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다. 뭐 단순히 뭐 해겔이 우리나라 동양 세계를 무슨 유학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무슨 오리엔탈리즘에 찌든 서양 우월주의자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나름대로의 체계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단계가 지나고 유아기가 지나고 그러면 찾아올 다른 단계, 더 나은 단계가 궁금해지시겠죠. 더 나은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해겔은 이 시기를 바로 게르만 시기라고 말합니다. 게르만 시기. 16세기 이후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 지가 독일인이니까 이런 얘기 한 거 아니냐? 프로이센이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있어서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핵심은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왜 게르만 시기에 이 발전을 앞당겼고 자유를 앞당겼는지는 나중에 영상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이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교의 영향인 거예요. 종교 영향. 종교의 영향으로 자유가 더 발전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옛날에 교황과 이러한 어떤 정치 세력 간의 결탁이 바로 구교의 모순을 낳았고, 그것이 바로 가톨릭의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그죠? 그것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해겔은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화선에 불을 지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종교의 영향으로서 바로 기독교의 교리를 해겔은 높이 평가합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바로 만인 평등과 그리고 만인은 소중하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자유롭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바로 사람들에게 개개인이 평등하고 자유롭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게 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의 이 마인들을 변화시켜오는 계기를 가져온 게 바로 기독교 교리다, 종교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 시기의 이 종교개혁 이후가 바로 자유발전 단계에 있어서 거의 성숙기라고 해겔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창기에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잠깐은 그랬을 수 있겠지만, 지금 2021년을 생각해보면 완전 개판 났죠. 그죠? 거의 뭐 교리가 실생활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절대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종교적 교리가 실제 생활에 적용될 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어떤 피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자유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이게 실생활에서
자유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국가가 일단 먼저 자유라는 것을 권리로서 보장을 해줘야 되고 원칙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자유를 원칙으로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이것이 실생활에 적용되고 드러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원칙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는 법과 제도라는 것이 형성되어야 되고 해결은 바로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기반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바로 가정과 시민사회보다 훨씬 더 발달되고 중요한 사회 구조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떤 것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해겔은 자유라는 것이 사회 국가에게 결국 전부 다 보장되고 약속되어야 하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래야지만 이렇게 국가가 제도 법으로 원칙으로 보장해 줘야지만 이래야지만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자유롭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겁니다. 자, 해겔이 말하는 정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개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역시 자유 또한 개별성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거고 하나의 체계인 겁니다. 예, 흐름이고 체계이고 거대한 어떤 하나의 형태인 거예요. 그죠? 정신인 거고. 자, 그래서 결국 개인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특정 개인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바로 그 인간 정신 자유의 발전 단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동양세계, 전제군주를 위해 살아가던 그 시기를 마치 저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특정 개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 자유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겔이. 아무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유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지금 당장 자유가 박탈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다 집어 던지고서라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해겔은 이렇게 자유라는 개념을 상당히 중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구체적으로 펼쳐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자유거리는 이렇게 자유앵무새가 됐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 상당한 영감을 받았던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습격하면서 이제 구체제 이런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모순이라든가 이런 여러 어떤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었죠, 한마디로. 그리고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어떤 밑바닥, 그런 시민계층, 그런 사회의 중산층이나 시민계층들의 한마디로 혁명, 진짜 그 체제와 역사를 뒤바꿀 만한 사건이었잖아요. 프랑스 혁명의 해겔은 상당히 고무됩니다. 와,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역사가 정신이 드디어 세계에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해겔의 사상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을 보고. 그래서 해겔에 대한 어떤 프랑스 이 혁명이 해겔에게 주었던 그 해겔의 입장 그리고 해겔의 시각,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겔이 왜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어떤 것에 가치가 있죠? 가치는 바로 해겔은 정신이 정해준다라고 봤습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그것은 정신이 가치가 있다라고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은 정신에 의존적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해겔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유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가 멈추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가 멈춤. 역사의 중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자유를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끝까지 나아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달성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역사가 정신이 결국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나야만 했던 하나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그 과도기적 사건이겠죠. 사건.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죠? 해겔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자유가 달성된 세상은 여기서 이제 해겔은 종교에 대한 어떤 루터교 신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안이 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결국 자유가 달성된 세상이 있겠죠. 이 세상은 해겔에게 있어서 뭐냐면은 신이 생각하는 세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겔에게 있어서 신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신이라는 것은 그냥 완전성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만한 그러한 도식을 해겔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좀 특별한데, 자신만을 원하는 존재, 바라는 존재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해겔은. 자, 그렇기 때문에 신은 어떠하냐면은 나 닮은 세상, 자기 자신을 닮은 세상을 가장 퍼펙트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봤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진 세상은 신이 생각하는 세상이고, 신이란 완전성을 의미하고, 신은 자기 자신만을 원하고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나 닮은 세상, 나의 본질과 똑같은 세상이 가장 완벽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신의 본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의 본성은 바로 해겔이 봤을 때 이게 바로 역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신기하죠. 예, 신의 본성은 역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퍼펙트한 자유. 이게 신의 본성이라는 거죠. 예, 신이 닮은 세상. 신을 닮은 세상은 곧 신이 생각하는 세상이자 완전한 자유가 성취된 세상인 거예요. 자, 신은 완전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해겔 입장에서. 신은 완전하기에 나의 본성이 펼쳐지기를 바랄 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은 완전하기에 자기 자신의 본성이 펼쳐짐을 바랄 뿐 다른 것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신의 본성이야말로 바로 자유다. 신의 본성이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펼쳐지기를 바란다 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로써 세계 역사의 목적과 세계 역사가 갖고 있는 바라는 세계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뭐겠습니까? 신의 뜻인 겁니다. 신의 뜻. 신의 뜻이 세계 역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며 신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이 바라는 것이 자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해겔 철학에서. 자, 결국에 자유는 신이 자신의 뜻을 표출한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형태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들로서 연쇄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핵심 맥락에는, 핵심 이념에는 바로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신의 의지가 들어있다. 신의 바람이 들어있다라고 결론 지어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 자유의 본성, 본질, 그것은 바로 정신의 본질이고, 정신이 본질로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이며, 그것이 역사의 발전 과정의 하나의 흐름이자 목적이다. 예, 그래서 완전한 자유의 실현이 결국 역사의 어떻게 보면은 종착점, 예, 종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신의 본성이다라는, 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마치 제가 계속 되풀이하는 듯이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되풀이함으로써 해겔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다면, 뭐 몇십 번이라든지 뭐 몇백 번이라든지 되풀이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쵸? 예, 이렇게 해서 해겔의 핵심적인 부분, 예, 알아봤고, 다음 해겔 역사 철학 3부에서는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의 본성이자 신의 뜻인 제가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유, 그러면 이 자유가 실현되려면,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면 자유가 신의 뜻이고 본성이고 신의 바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자유가 실현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현을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가? 예, 필요 수단,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겔이 얘기했던 그 수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